국민행복기금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줍니다. 3월 경제심리지수가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한 95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근린시설 경매 시장에서 주유소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73.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꼴찌는 주상복합 상가 물건으로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45%에 그쳤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회계 감사 관련 사유로 상폐 위기에 몰린 기업은 28개사에 달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개인 투자자는 18만 명을 넘어서고 이들의 투자 자금은 7,7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3월 들어서는 이제 끝 거래일입니다. 3월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시각 시장의 상황부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상당히 기세 좋게 올랐습니다. 16.83포인트가 올라서요. 코스피는 단숨에 2010포인트까지 다다랐습니다. 0.84% 올랐고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세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1132억 원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도 1250억 원을 사들이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굉장히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코스닥 역시 1.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554포인트까지 올랐는데요. 0.33% 상승이고요. 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소포 아주 조금 팔았습니다. 10억 원 팔았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 물량을 다 받는 형국입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0.4원이 소폭 내렸습니다. 1112.3원입니다. 네, 그동안 줄곧 매도세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자, 본격적인 매수세로의 전환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4월달 장세에 아주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큽니다. 자, 먼저 일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하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미국발 호재와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 정부 정책 관련 수혜주를 주목하자는 말씀을 하신답니다. 네, 다음은 SPM의 김영진 대표입니다. 이슈 진단입니다. 코스피 상승세에서 이 월봉상 수렴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수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재와 또 산업재 업종은 부진하고 있다는 소식, 4월 시장의 점검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는 다음 주를 노려라. 국민행복기금이 오늘 출범했죠. 은행업종이 이와 관련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하는군요. 자, 그리고 미국발 호재로 인해서 우리의 4월 증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하십니다. 조윤석 과장의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IMC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오늘장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 증시도 오늘 굉장히 강세입니다. 자, 이런 영향을 서로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미국 증시의 이런 좋은 호조세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부터 듣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대외학제 해소와 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금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데에 대한 영향력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도 대내외적으로 좀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요 경기 민감 업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추정 차양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4월 초 삼성전자 프리어닝 발표가 좀 관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IT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또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향후에는 그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4월로 접어듭니다.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오늘처럼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950선에서 의미 있는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이제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 좀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그 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T 대형주의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양호한데요. 일단 뭐 미국 경기 회복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 반도체 가격 상승과 같이 좀 업황 회복 기대도 좀 맞물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IT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지수의 상승 흐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그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어저께 발표된 이제 신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함께 큰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관심 가질 만한 수혜주들 좀 많이 좀 찾아봐야겠죠. 어디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신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좀 드러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또 이제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부동산 경기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건설주와 은행주들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내수 진작 수혜 관련해서는 이제 LG 패션이라든지 롯데쇼핑 같이 패션이나 유통주 내에서 실적 모멘텀 좋은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샀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일시적으로 그냥 오늘 산 걸까요? 아니면 4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기대해봐도 될 만할까요? 예, 일단 뭐 그 3월에 진행됐던 외국인 매도세 같은 경우는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재개되면서 나타난 심리적인 흐름도 있는데요. 뭐 뱅가드 펀드 매물 출회라든지 이제 아이쉐어 이머징 ETF 청산 같이 좀 일회성 요인들도 많이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이런 일회성 요인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향후 외국인 수급은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외국인들 매수세가 얼마나 강하게 유입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 적어도 이제 매도세로 인한 국내 증시 하방 압력은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4월 우리 증시가 좀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오늘 증시를 보면요. 자, 4월에는 좀 어떤 업종들에 투자해 볼 만할런지요?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면 IT 대형주 쪽이 가장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타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 같은 그 낙폭 과대 대형주 같은 경우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선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실적이 추세적으로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낙폭 과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 종목의 이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형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국내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 흐름에 베팅하는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는 좀 정책적인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정책 수혜주와 관련해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주목해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달에 증시 전략에 대해서는 IT 대형주 등등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4%가량 오르고 있는 게 굉장히 눈에 띄네요. 자, 지금까지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영진 대표를 연결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국내에서 들려온 호재로 우리 코스피가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단숨에 그냥 2009포인트네요. 예, 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자, 이런 코스피가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4월 달에도 이런 흐름이 쭉 이어지길 기대감이 큰데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승 전환이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193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의 그 중기 지지선을 확인했다. 여기에다 의미를 좀 둘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는 이 방송 연결했을 때 지금하고 아주 정반대의 분위기였었죠. 장단기 추세 지지선이 순차적으로 하향 이탈하면서 몰릴 때까지 몰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1948포인트 그 마감을 한 이후에 지금 보면은 거의 60포인트 넘는 그런 상승폭을 일주일 동안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 상승 강도가 좀 제법 강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선 그 지수대가 의미 있는 레벨이었다는 점, 이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향후 장세에서도 하나의 시그널을 주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흐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이 1930포인트에서 50포인트대까지 다시 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매수세를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학습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향후에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도 이 지수대에서의 흐름이 좀 중요하고 지지가 될 것이다. 또 지지가 되어야 하는 지수 레벨이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월봉 자체도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주봉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달이 바뀌는 그 관점에서 월봉을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은 수렴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빠르면 4월 정도께의 방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늦어도 한 5, 6월 정도가 이제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점이라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4월부터는 오히려 더 긴장해서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시장 자체적으로는 이 저점을 점차 높여주는 모습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아슬아슬하게 지지를 확인했다고 해서 막연한 안도감보다는 4월은 3월보다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3월의 월봉이 오늘 상승을 하긴 했었지만 음봉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는 이제 음봉을 회복을 하려면은 한 10포인트 정도가 더 올라야 되는데 그거는 좀 남은 시간이 30분 정도, 3, 4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달고 음봉으로 마감이 되더라도 이 밑꼬리를 좀 길게 달았다는 점이 한 달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평가하고 4월을 좀 맞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3월의 숙제가 이 4월에도 계속 이어진다. 이 환경 요인은 계속 비슷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마감을 해도 투자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월간 흐름을 보면 업종별 차별화가 상당히 좀 심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IT 대형 업종이라든가 그동안 잘 나갔던 중소형주들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자, 반면에 운송이라든가 철강, 화학 등등 소재 산업재는 아직까지 좀 볕이 들려면 좀 멀은 거 아닌가 싶은데 4월 달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그러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좀 완화될 그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좀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간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업종별 차별화가 거의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대로 한번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플러스 나는 업종들이 거의 다 내수 업종에 불과하고 지수 자체는 한 1% 안팎으로 좀 빠진 그런 상황에서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11.9% 거의 12%가량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 섬유의복이 6%, 의약품이 4% 이렇게 해서 상승률 상위 업종에 좀 꼽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통하고 음식료 업종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내수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요인들 꼽아보면은 이 원자재 가격 안정이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원자재 안정이 소재 업종 쪽으로는 또 반대로 약세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봐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원자재가 하락했기 때문에 소재 업종에 불이익을 줬다 이거보다는 업황을 표현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간접적인 요인으로 파악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철강, 화학 같은 경우가 4%, 또 운수, 창고 같은 경우는 경기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8%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 전기전자, IT 업종이 유일하게 플러스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최면치를 했는데 상승률 보면 0.2%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렀었다. 지수하고 거의 비슷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극단적인 차별화가 결국 지수는 거의 안 움직이는데 어떤 업종은 12%나 오르고 어떤 업종은 거의 8%가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더 진행이 될 것인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3월의 극단적인 차별화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체 시장에 이런 극단적인 차별화가 항상 악영향을 주어왔었다는 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다음 달에도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순환매가 단절되지만 않는 그런 낙폭 과대주 쪽에서도 반등이 좀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준다면은 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나면서 순환매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그래서 투자 심리 위축된 모습이 지난 3월보다는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이런 업종 간의 디커플링이 미국의 신고가 내는 흐름하고 코스피의 디커플링으로 결국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3월의 모습이요.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우리 시장 내부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디커플링 흐름하고 거의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의 글로벌 산업의 거의 모든 업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신고가 내는 나라가 별로 흔치가 않고 오히려 조정이 심해지는 나라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향후에는 4월에는 좀 더 완화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될 그렇게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가까이서는 중국에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었고 약간 멀리서 보면은 유로존이나 저 남미 쪽의 브릭스 국가들도 한번 좀 둘러볼 필요가 있겠다. 4월에는 좀 더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4월장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짚어야 될 포인트들을 잘 알고 대응한다면 그만큼 효율적일 텐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 그 자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경계와 해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3월의 점검 요인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재료들이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 흐름이 크리티컬한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어닝 시즌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닝 시즌이 과연 호재인가를 놓고 봤을 때 좋게만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종목 숫자도 적고 탄력성도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호재로 작용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나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낙폭 과대주들이 이번에 턴어라운드 실적 발표 때 턴어라운드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이 반영이 된다. 또 턴어라운드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그것이 기대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 흐름에 있어서 이 4월에 점차 압축이 되면서 방향을 잡아간다는 그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상승 추세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마무리하고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는지 이 점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로벌 증시 디커플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웃나라 중국 물론 브릭스 국가 전체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외 의존도가 커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경우에 미국보다 이쪽 브릭스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나타나는 영향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쪽을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했을 때요. OECD 경기 선행지수만 보더라도 이쪽 브릭스 국가 쪽은 미국이나 일본하고 좀 틀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조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은 반전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급속한 변화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악영향은 감소하되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브릭스 국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자재 상품 시장하고 비슷한 흐름이라는 그 점에서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달러 강세 현상의 흐름하고도 연관지어서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다면은 이 달러 강세 현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들어섰다는 점, 그 점에서 놓고 봐도 어느 정도 이 디커플링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4월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책적인 효과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요. 어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이것 자체가 좀 실망스럽게 나타났는데요. 시장에 큰 충격 주지 않았었죠. 시장이 정책적인 효과를 그만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4월에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효과가 가시화되고 시장에 작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디커플링의 완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큰 유동성 흐름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달러 강세 흐름이
약간 좀 쉬어가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디커플링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을 주는 그런 완화되는 모습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3월 달에는 키프로소 등등 유럽발 악재 등이 상당히 좀 이슈로서 우리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4월 달에는 이제 어떤 증시의 이슈들이 있을런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요인들이 겹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해외 요인들 쪽을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요인들, 아까 말씀드린 경기 관련한 그런 쪽이 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항상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유로존 쪽이 미치는 영향은 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테고요. 중국 쪽을 놓고 봤을 때는 또 하나의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노동절 쪽으로 가는 그 소비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이 4월에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흐름 쪽에서는 호황제가 겹쳐 있고 약간은 좀 불안한 모습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그동안에 안 좋았던 반영이 된 부분이 반등을 유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에서는 그나마 그동안에 안 좋았던 것들이 이 긴축 흐름이 종종 나타나서 시장의 단절 요인이 되고는 있지만 경기 흐름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 시장 쪽으로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물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월, 5월의 효과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미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4월의 요인은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좀 훈풍이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오늘은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순매도세에서 전환을 해서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사줬습니다.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순매수의 전환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아무래도 그러한 전략을 기초로 해가지고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달러 강세 현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일단락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이유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외국인 매수세가 오히려 자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그 점을 놓고 봐야 됩니다. 오늘 시장 마감을 하는 그 상황에서 3월을 마감하는 것이죠. 3월을 마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외국인이 그동안에 선호했었던 종목들이 어느 것인가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 이 점 하나 하고요. 또 기관의 선호주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내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과 우리 국내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또 향후에 어닝 시즌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점, 결국 실적이 어느 쪽이 더 좋아지느냐, 이 펀더멘탈적인 그런 논리가 지금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늘 월말 시점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흐름에 있어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이 어닝 시즌에 들어서 점차 탄력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느 쪽이 더 실적이 좋은가는 오히려 주가에 물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펀더멘탈 검증이 더 쉬워지는 시기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역설적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전에 있어서만큼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타이밍의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봐야 될런지요? 예, IT와 화학산업재, 금융 쪽에 대해서는 인덱스 투자는 지수대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씩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이쪽 인덱스 쪽에서 약간의 좀 비중을 줄여놓고선요, 이 개별 내수 성격의 실적 호전주 비중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실적 호전주 40%까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결국 어닝 시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 시기에 맞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지수대가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5대5 정도 비중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줄여서 4대6 정도로 오히려 개별주를 좀 크게 비중을 높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국 이 실적 호전주 쪽으로 접근했었던 건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4월 한 중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목별로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그 실적이 발표될 때에 맞춰서
고점 이익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이어나가면서 그리고 개별 이 실적 호전도 40% 정도 비중은 다시 원래 한 20% 정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대별로 인덱스 투자가 오히려 이 급등락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쉬어왔었던 그 인덱스 성격의 종목들에 있어서도 지금 줄여놓긴 놨지만 만약에 조정이 또 시작이 돼서 뭐 2,0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서 지난번에 저점까지 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5대5 비중까지 다시 늘릴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어닝 시즌에 맞춘 그런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까지 SPM 김영진 대표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마감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일정과 전략을 세워보는 다음 주를 노려라 코너입니다.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억 원 이하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에게 최대 50%까지 그 빚을 감면해주는 이 국민행복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측의 사람인데요. 자, 하지만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기대해봐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앞두고 빚을 갚지 않고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연체자가 늘어나면서 연체율이 상승했다는 이런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부채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점들,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조금 이 취약계층이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이 되면서 앞으로 내수 경기에 대한 진작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잠재 성장률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가계 부채 완화에 이어서 또 이런 그 앞으로의 그 성장성, 좀 그 내 소비를 좀 많이 늘려가는 이런 형상에서 좀 경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또 지금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지금 이제 그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번에 추경 예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좀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도 좀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업종과 또 증권업종 이런 업종들의 그 흐름은 계속적으로 상승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부가 10조 원대 추경 예산안을 편성 발표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제 경기의 부양책이 잇따라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이것들이 호재로 작용할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이것들을 좀 밑에 깔고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10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뭐 20조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유럽이랑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움직였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제시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이 됩니다. 또 4월 첫째 주에는 이제 그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둘째 주경부터 이런 그 정부 그 추경 예산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부터 이런 예산안 발표에 따른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증시에도 굉장히 호재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동안 이제 추경 발표가 있고 나서 증시 흐름은 굉장히 상승 기조로 이어갔던 흐름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예전에는 6에서 한 7조 원 정도의 그런 추경 예산안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번 연도에는 한 10조 원이 넘는 추경 예산이 발표 예정에 있기 때문에 더 또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은이 발표한 경기 심리지수가 이제 9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 이제 경기 지표들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정부적으로 이제 그 추경 예산도 발표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런 어닝 시즌도 돌아오고 있고 그런 영향 때문에 4월 증시는 조금 더 3월보다는 탄력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좀 이제 저번 한 3월 중순쯤에는 중소형주가 조금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면 4월에는 그런 이제 중소형주의 장세에서 대형주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닝 시즌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도 잠정 실적 발표도 4월 5일에 발표가 되는데 그때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차 판매량 이런 해외에서 이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에는 좀 건설주나 은행주 IT주, 자동차주들 이런 종목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시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정부 정책 그리고 기업의 실적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꼭 체크해야 될 일정들은 어떤 것들일지요? 4월 2일에는 미국과 일본의 3월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4월 3일에서 4일까지는 일본의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주요 일정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과 일본의 3월 자동차 판매량이 다음 주 발표가 됩니다. 자동차 판매량은 이제 그달의 경제 체력을 가리키는 그 초기 지표로 인식이 됩니다. 물론 기업의 실적이라는 면도 있고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력 그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전망하십니까? 좀 긍정적인 그런 그 지표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좀 엄청난 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은 아니더라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표 발표가 예상이 됩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 전년보다 좀 8%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의 영향을 좀 살펴봐 드리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달러 강세도 이거에 대한 좀 호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은 자동차 업종들이 4월 달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3, 4월 달에 어닝 시즌에 이어서 주가도 조금 굉장히 자동차주들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장세를 계속적으로 연출해 주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좀 그러한 흐름 이어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신차 출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유럽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예전에 유럽에서 좀 자동차 부진세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는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런 실적 발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도 신차 출시에 이어서 그리고 공장 그 가동률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자동차 업종들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자동차 업종들의 그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전에 전차 군단이 뭐 상승을 이어갈 때는 끝없이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던 만큼 이번에 이제 4월 달 이후부터는 또 전차 그 IT 주들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자동차 주들도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차 군단의 또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업종들의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일정입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본은행의 신임 총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서면서 일본 경제 살리기에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 그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네. 구로다 청재가 처음 주관하는 이제 4월 정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2% 달성을 위해서 지금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장기 국채를 매입해서 시중 통화량을 좀 늘리려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5월부터는 매달 국채 매수 금액을 현재 5조 엔에서 6조 엔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BOJ가 공격적인 추가 양적 완화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 엔화 절하가 굉장히 과도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이제 엔저에 대한 형상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제한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동안 엔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관련주들이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주었습니다. 이미 선반영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구로다 총재가 좀 그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3월 금리 정책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인하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둬야 되는데요. 지금 경기 부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경기 금리 인하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좀 엔화에 관련해서 또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될 갤럭시 S4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실적에 따른 모멘텀이 존재할지 어떤 결과가 나와줄까요? 지금 예상치는 조금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문은 지금 LSI의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IM 부분은 비수기에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의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았기 때문에 좀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실적은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4 이제 선주문량이 S3보다 4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은 조금 상회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갤럭시 S4 이런 영향은 모멘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동안 박스권에서 좀 삼성전자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의 좀 이제 갤럭시 S4의 모멘텀도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꼭 체크해야 될 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신규 추천 종목 어느 기업입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라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왔던 종목입니다. 2011년부터 굉장히 급락을 해왔는데, 그동안 이제 재계약 불발 소식도 있었고, 네오이즈 인터넷과의 합병 무산 소식도 있었고, 또 정부에서 게임 규제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좀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을 이어주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급락하고 나서도 크게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보이는 게 최근에 이제 NHN과 위닝 11 온라인 멤버십 파트너십도 체결을 했고 또 중국 게임 회사인 텐센트와 M&A 지금 움직임도 보이면서 여기서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바닥을 지지하면서 이중 바닥을 이제 형성을 하면서 그 전저점까지 지금 이탈하지 않고 올라와 주는 흐름으로 보아서 61선 돌파에 이어서 121선 돌파도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보셔도 이평선을 지지를 하면서 재차 이제 60주선까지 한번 상승 흐름 이어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그동안 좀 이제 ICD나 추천 종목들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진입하는 종목들도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도 그러한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으로 추천드리는 종목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비중은 한 20%로 포트에 담으시고 매수가는 21선 부근인 19,500원에서 지금 현재가 부근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 유효하고요.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인 17,6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1선 부근인 지금 22,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오이즈 게임즈를 새로운 신규 편입 종목으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점검해 보죠.
네, 지금 박영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5%, 뭐 거의 없는 거와 비슷하고요. ICD가 40%, 기아차와 KH바텍이 각 20%씩 합해서 80%이고요. 이지바이오가 15% 비중으로 있었습니다. 네,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이지바이오 40% 편입이 돼 있었는데 35.7%로 굉장히 좀 높이 올랐습니다. 이익 실현했고요. 자, 그리고 ICD는 5.9% 수익, 기아차가 1.3% 수익으로 각각 보유입니다. KH바텍이 마이너스 3.1% 손실이지만 여전히 보유 의견 제시했고요. 네, 자, 이지바이오가 정말 잘 나가면서 비중도 큰 데다가 수익도 높아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AS 해볼까요? 제가 처음에 나와서 추천드린 ICD부터 우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13,000원 부근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주는 모습이나 여기서 지금 매물대 조금 소화하려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차 이제 전고점 넘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고 그리고 탄력적인 흐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보유 사인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갤럭시 S4 그 모멘텀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대로 보유 사인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지바이오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제가 추천하고 나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9%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를 지금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 관리상 우선 지금 이지바이오는 그 이익 실현 사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KH바텍을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지금 이제 추천하고 나서 조금 횡보세를 나타내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 구간은 눌림목 구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가능한 지금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도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대로 보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추천하고 나서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121선 121선 만남을 앞두고 지금 조금 눌리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지금 엔화 관련해서 환율 관련해서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신차도 지금 4월 달에 유럽에서 신차 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주들의 반등 그리고 자동차주들이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차 여전히 보유사인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아차 보유사인 드리고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비중 20%로 꼭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기아차까지 새로이 오늘 말씀하신 종목 네오지게임즈까지 편입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면서 박영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수익들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정복 대표의 원일 특강만이 플러스 8.6%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네 종목은 모두 손실권입니다. 특히나 이제 5.7%, 4.4% 손실을 보고 있는 유니슨과 루멘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에서 연일 승승장구하고 계시는 이정복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일 특강 홀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원일 특강에 대한 AS 좀 해주시죠. 네, 주가가 이제 한 차례 급등을 하고 나서 금일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막판에 조금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소폭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기술적 흐름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 주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주봉 그 21선을 지금 강하게 돌파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 21선 돌파를 시켜놓은 상황에서 약간의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바로 여기서 치고 가지 못할 경우에는
횡보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가격 조정은 그렇게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거의 가격 조정은 이제부터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기간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그 목표를 제시해드린 8,000원 선 여기까지는 최소 도달을 한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라도 그 코스닥 그 저평가 그 가치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올 매출은 2,4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118억 원 정도를 달성이 좀 예상이 된다고 이제 회사에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사실 항상 100억 정도를 기록을 해주는 회사인데 너무나 좀 시가총액이 너무나 좀 작고 좀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뭐 테마주로서의 한번 모멘텀을 불어준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또 오히려 이제 신규 매수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홀딩을 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지난주에 한 5% 정도 수익을 줬었었는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 상승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거의 33%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올랐다고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그 기다려 보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 손절가 등등에 대한 어떤 조정, 상향 조정 같은 거는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나요? 일단 목표가는 1차로 현재 7,330원이니까 8,000원 선 정도를 일단 그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8,000원으로 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장기적 목표가는 10,000원 이상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보 대표와 함께 원일 특강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매주 금요일 연결되는 SK증권 역삼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관심 종목이 P&E 솔루션이었는데요. AS 해주십시오. 네, 지금 조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좀 수급적인 물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였다가 지금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손절가 이하로 좀 아직 하향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보유 의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21선하고 좀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만 조금 지나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물량 소화 과정을 끝내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언제든지 삼성 쪽이나 기타 투자 관련해가지고 동사의 제품이 수주받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도 유지하고요. 손절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홀딩 전략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홀딩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로 들어가서 한 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 YMC입니다. 네, YMC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지금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이제야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계략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FPD 공정이죠. 디스플레이 공정 중에서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소재 중에 타겟이나 백킹 플레이트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메탈 타겟이 즉 전극의 그 소재로 쓰이게 되는데요. 메탈 타겟은 그동안 해외에서 전량 수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제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YMC가 국산을 통해서 지금 엔드 유저 삼성 쪽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MS는 약 20% 초반에서 올해는 20% 중반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LG 디스플레이하고도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 매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한 백킹 플레이트 자체에서도 그런 소재 부분에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메탈 타겟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매출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FPT 공정용 부품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롭게 중국향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BOE 같은 경우 전극 및 열처리 부품이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파이는 중국 쪽에 계속적으로 LCD라든지 평판 디스플레이 부분에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커나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롭게 거래선을 신규 확보함으로써 매출처 다변화를 통한 좀 프리미엄을 더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UDTV나 아몰레드 시장 확대가 지속이 되면서 전극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요.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 그 단가 자체가 더 높기 때문에 수익 수준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전방 산업에 대한 호조, 그리고 시장 확대,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점유율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지금의 저평가 구간은 탈피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재무적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매도 물량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거의 소진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수를 해봐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매수해봐도 충분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더 싼 값에 사서 좀 높이 팔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네, 제가 원고 쓸 때만 해도 한 6,500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6,700원 가까이 가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6,600 뭐 중반 정도 가격은 언제든지 사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0일선에서 한번 저항이 있을 예정이죠. 7,000원 부근입니다. 거기서 저항이 한번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 살짝 거친 이후에 그 위에 8,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6,2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부분이 6,400원을 밑돌았기 때문에 쇼크 상태가 나오지 않는 한 그 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과 함께 YMC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